맞다. 곧바로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는 상대. 교환 의사를 확인하더니 서울. 망설임 없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전송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팔면서 돈을 챙긴 이들을 경찰이 뒤쫓았는데 붙잡고 보니 10대들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시작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 채 아이들은 불나방처럼 딥페이크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딥페이크 가해자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누가 보면 국가의 테러에서 뭐 반역자야 새끼가. 야 사이버에서 그렇게 한 거 가지고 좀 그거 호들갑 떨지 말라니까? 나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현실에도 너네한테 물리적으로 타격을 줬냐? 어이 없네. 반성 안 해? 나 이렇게 얼굴 까? 야 공무원 시켜봐. 나 이렇게 찍었어 영상. 그리고 가짜라고 믿고 싶은 이 범죄는 평범한 10대 여학생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올해 16살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 한창 예민할 사춘기 나이지만 아빠와 둘도 없는 친구처럼 지내는 살가운 딸이라는데요. 그런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나타난 건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방에서 잠깐 보자고 하는데 딸이 조심스럽게 건넨 휴대폰 안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거실을 배경으로 딸이 나체 상태로 서 있었던 겁니다. 왜 멍했다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멍한 거죠.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느낌. 그냥 망치로 땅 하고 한 대 맞았다는 느낌. 우리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아빠 나 이거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딸이 SNS에 올렸던 평범한 일상 사진들은 누군가에 의해 감쪽 같은 음란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얼굴하고 합성이 되어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두 장이 아니었거든요. 뭐 문구 같은 게 쓰여 있었나요? 그렇죠. 그 텔레그램 대화창에 사진이 올라가면 채팅한 내용들도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딸 이런 말들은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좀 너무 저급한 그런 단어들이 좀 많았던 거예요. 충격도 충격이지만 너무 분노했죠. 이런 일이 우리 애한테 일어날 줄이야 알았겠느냐. 범인은 서연이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소장했을 뿐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추정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냥 왜 그랬지 이 생각밖에 안 들고 누구지 싶은 그런 감정이 가장 컸어요. 뜻밖의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 후. 한 장의 문서가 집으로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사과문이 와가지고 읽어봤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범인인 거예요. 가해자랑은 좀 친한 사이였어요? 같은 반이었을 때도 대화 한두 번 하고 말았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어요? 되게 조용하고 평소에 약간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은 행동들 많이 했으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겠구나 싶은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왜 그런지도 이유도 아예 모르겠어요. 게다가 피해자는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 포렌식도 하고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 거는 12명이고요. 네. 선생님 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래 여학생들과 학원 선생님까지 무려 12명의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인은 15살 남학생. 검찰에 송치된 해당 학생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MBC PD수첩의 성승민 PD라고 하는데요. 작년 10월경에 텔레그램에 합성사진 올린 거 맞나요? 혹시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한 행동인가요? 그때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텔레그램 방을 처음에 어떻게 알고 시작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하다가 네. 텔레그램 주소가 있어가지고 눌러봤는데 약간 그런 방이어가지고 그 친구들 사진이나 선생님 사진은 어디서 구했어요? SNS나 그런 거 해줘요. 방송이 나오면은 합성하는 게 좀 나쁘고 피해자들한테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약간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해주세요. 시작도 안 된다고. 시작도 안 해야 된다고. 이게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지난 8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 학생들 사이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스타 같은 걸로 친구들끼리 뭐 이런 뉴스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딥페이크 지도라고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딥페이크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딥페이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애들 대부분 친구들이 다 비공개로 다 계정을 돌리고 이제 사실 다 그런 SNS 활용함에 있어서 평소에 제한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한당한다는 게 약간 좀 직접적인 피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대들이 가담한 딥페이크 공유방의 존재를 국내외 언론사에 제보하며 공론화에 나선 한 고등학생. 처음에 뭐라고 검색을 해서 발견한 거예요? 겹지방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접속했던 화면은 이거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아무런 인증 절차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길래 들어갔더니 겹지방, 겹치는 지인 능욕방.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마리양이 모은 자료를 보면 겹지방에선 먼저 능욕하려는 대상의 학교, 나이, 이름 등 신상을 이야기하며 이들을 아는 지인을 찾고 딥페이크로 만든 나체 합성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대화를 스스럼 없이 주고받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서로 교환하거나 심지어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를 도모한 기록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사진이 있을까, 제 동생 사진이 있을까, 친구들 사진이 있을까라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 막 명단 정리하면서 확인 하나하나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주고받는 메시지에 저희 학교 후배도 있었고 아는 선배도 있었고 아는 언니도 있었고 제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대전 겹지방. 이름이 언급된 피해자는 수백 명에 달합니다. 되게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중학교, 초등학교 단체 사진을 올려서 능욕해달라고 올렸던 것도 봤어요. 저보다도 훨씬 어린 아이들이 그냥 꽃받침하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단체 사진, 학급 단체 사진. 근데 그냥 그걸 올려놓고 누구누구 능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고 진짜 숨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대전 겹지방의 피해자 중 한 학생이 PD수첩의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졸업식, 크리스마스, 행복했던 추억을 짓밟힌 고등학생 혜린이. 합성된 나체 사진도 겹지방에 유포됐습니다. 제가 언제쯤으로 기억하세요? 한 달 전, 8월 25일. 친구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이 와서 너 딥페이크 당했어 라고 하고
그리고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물어봐서 그 방에 들어가서 내용을 봤어요. 혜린이와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능욕했던 겹지방의 운영자. 범인은 아마도 이들을 다 알고 있는 누군가일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나서 요새 일상은 어때요? 일단 좀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의심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지금 복용하고 있고.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하루빨리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딸이 증거를 워낙 잘 모아서 경찰에서도 이거 뭐 네가 한 거냐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잘 모아가서 아 이거는 금방 끝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진전이 없어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아직도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이라 말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답답하죠. 이대로 코앞에 있는 범인을 놓치는 건 아닐까 걱정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팅방 참가자가 1000여 명에 달했던 대전 겹지방. 현재는 이렇게 폐쇄된 상태입니다. 논란이 일면서 운영자가 급히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텔레그램은 채팅방 운영자가 방을 폭파하는 순간 모든 사용자에게서도 내용이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서 증거도 범인도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별, 지역별로 운영되던 대화방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 하지만 제작진은 어렵게 또 다른 방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진행할 사람 캠텔. 이렇게 딥페이크 합성된 사진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전히 능욕할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들. 제가 지금 이 방에 잠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글들이 계속 올라와요, 매일. 초대받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겹지방 거의 사건 사고로 대부분 비공이거나 없기 때문에 귀함. 진흥방 링크 있는 사람 캠텔 좀, 능욕 글 써줌. 제작진은 이들의 대화 방식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 교환을 원한다고 올리자 맞다. 곧바로 개인 메시지로 연락을 해오는 상대. 교환 의사를 확인하더니 서울... 망설임 없이 어린 여자아이의 성착취물을 전송합니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곧바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상대. 하지만 잠시 후 지워버렸다. 순식간에 메시지를 삭제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딥페이크방 참여자들에게 계속해서 인터뷰를 시도한 제작진. 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보내고 있긴 하거든요. 보냈더니 또 나가버렸어. 그러던 중 자신을 20대 대학생이라고 밝힌 이용자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불법 합성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1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나요? 합성도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누구를 능욕하시나요? 저기 올라오는 지인들이요. 한 적 있죠. 제 친구들도. 어떤 이유로 지인 능욕을 하시는 건가요? 상상으로 흥분되니까요. 죄책감 들죠. 근데 흥분감이 더 커요. 두렵긴 해요. 그만둬야 하면서도 못 그만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독 같아요. 두렵지만 멈추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딥페이크는 왜 하시나요? 제 생각에 주변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개인마다 만나볼 수도 있고 못 만나볼 수도 있으니 그거에 따른 호기심 아닐까요? 쟤는 어떨까 그런. 호기심이라는 게 꽤 이전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이성 생각하면서 자위했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성범죄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법 전문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이제는 아이들도 주변 지인이나 일반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딥페이크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범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일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일반인 사진도 아니고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건데 문제가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딥페이크 관련 규정을 짚어보면서 청소년 딥페이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 사례와 처벌 규정 그리고 대처법까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SNS에서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호기심에 이런 선정적인 콘텐츠를 클릭해본 아이들은 흥미를 느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얼굴이 등장하면 더욱 관심이 커지고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제작하는 단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외에도 친구가 제작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딥페이크가 사회적 논란이 되었을 때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겹지방, 지인 능욕방 등이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주변 친구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했을 때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역시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유명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를 제작, 공유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예인 사진인데 설마 걸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 소속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경찰이 딥페이크 공유 단톡방을 단속해 적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주고받다가 기록이 남아 적발되기도 하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주변인이 발견해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텔레그램은 안 걸린다, 익명 링크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전혀 근거 없는 안심이라는 거죠. 심지어 2, 3년 전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추후에 경찰의 수사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숨겨진 여죄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과 같은 문제는 아이들이 단 한 번만 저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 시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범행까지 드러난다면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인데요. 친구가 제 휴대폰을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저는 공유한 적도 없어요. 라고 해도 범죄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만큼 청소년 딥페이크는 충분히 심각한 문제이고 나는 안 걸리겠지? 라고 방심하더라도 언제든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일부를 각색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로부터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이었는데요. 신기한 마음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네가 만든 거야? 라며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자 친구는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너도 들어올래? 라며 한 채팅방을 알려줬는데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오고 가는 사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서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의뢰인은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단지 보기만 했을 뿐이에요. 라고 주장했지만 여러분,
딥페이크는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저 공유만 받아 시청했을 뿐이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딥페이크 처벌 기준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주기 위해 얼굴 등을 합성 편집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제작된 영상이나 사진을 역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에도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작한 적도 없고 공유한 적도 없다면 안타깝지만 단순히 영상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선 사례처럼 공유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를 소지할 목적이 있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 문제가 대두된 이후 우리 법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하게 딥페이크로 적발되면 덜컥 겁을 먹고 증거가 될 만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해버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영상이나 사진을 지운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딥페이크로 적발되면 경찰은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 기기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쉽게 말해서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기 속 데이터를 강제로 복원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임의로 삭제한 데이터도 모두 강제로 복원되겠죠. 즉, 증거를 지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인멸로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지로 증거를 지우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재판 당일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사례의 의뢰인 역시 사건화된 즉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어요.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부모님 또한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제작이나 공유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상습적으로 딥페이크물을 다운로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다행히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딥페이크로 문제가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께 알린 뒤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연예인 얼굴 합성 사진도 딥페이크로 처벌받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핵심은 대상이 연예인이던 지인이던 딥페이크는 제작, 공유, 저장 모두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되도록 빨리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